이 수첩 다 이렇게 쓰나요? 제가 이거 새 수첩 벌써 반 썼는데, 좋아요. 옛날 수첩보다 이펙티브 한 게 한 적어도 10% 이상. 10%면 엄청납니다. 한 15%. 확 좋아요. 이게 결국 얇게 했는 게 맞아 들어갔어요. 나중에 써보시면 알 건데, 집중하면 이거 이틀이면 쓸 수 있어요. 집중하면 이틀 쓰고, 이렇게 일주일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첩이에요. 수첩 다 나갔다면서?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이거 다음에 1000부가 아니라 한 5000부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빨리 전국에 이거 보급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이제 상표권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오늘 계속 기억을 나갑니다. 작년도 그 이야기 했죠. 생물학 전체는 무조건 80점 맞는 방법. 생물 문제 무조건 물어다 뭐라면 되나? 뭐라고? 단백질. 박사세원 무조건 생물학은 80점이야. 박사세원들은. 이거는 어떤 생물 전공자 와도 항의할 수 없어요. 생물에 관한 문제 물었다 하면 끝까지 어느 전문가하고, 예를 들면 생물의 고생물학자든 분자세포 생물학자든 발생학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생명을 다루는 어떤 분야 사람하고 만났을 때, 토론을 할 때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하고 단백질. 또 무슨 이야기 물으면 무조건 단백질. 그럼 그 사람 80점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했죠. 뉴로사이언스에서 무조건 80점 맞게 해드린다고 했죠. 내과학에서 뭐라 그랬죠? 기억. 그렇죠. 무조건 뭐를 잘 모르면 그냥 기억입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80점부터 시작해요. 좋아요. 자, 오늘은 같이 그립시다. 여기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자, 이쪽 가운데서부터 하겠습니다. 해마를 다시 한번 그려야겠어요. 마우스의 해마, 지의 해마를 그립니다. 좋아요. 이쪽 하겠습니다. 해마를 앞에 약간 후광망울 느낌 들도록 앞으로 약간 내고, 이렇게 두 종류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는 거야. 지의 브레인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브레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연구되어 있어요. 마음껏 파헤쳐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굉장히 그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처리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꼭 부모 같은데, 입체로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 정도로 해놓고 있어요. 조금, 자, 단면을, 마우스에, 이 해마가, 자, 이렇습니다. 지혜불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그 소세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단면 슬라이싱 잘라갖고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칼라로. 자, 빨리 그립시다. 덴테이트 자이러스. 함따라서 덴테이트 자이러스. 치상해. 제가 최근에 파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파일이 한 700장 들어가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파일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치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로 파일을 만들다 보면 그 이름은 가장 대표적인 거 갖고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자, 덴테이트 자이러스 치상해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꼭 소세지처럼 이렇게 그리세요. 자, 빨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치상해는 칼라로 안 그래도 칼라를 그리시면 좋습니다. 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분별하게 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림은 이렇게 이 점 하나하나가, 자, 따라서요. 과립세포. 그래놀라 셀이라 해서 과립세포입니다. 자, 과립세포는 어디 또 있죠? 해마도 있고 또 손에 과립세포가 1000억 개쯤 된다 그래요.
예, 가립세포는 크기가 적어요. 동글동글해요. 예. 근데 해마에도 대규모의 가립세포들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했어요. CA 1, 2, 3, 4까지 있는데, 따라서 CA 1, 2, 3, 4.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CA는 뭐냐면 주체세포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세포. 피라미드세포로 되어 있는데, CA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CA1, 따라 CA1, CA3. 예, 이건 평생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이렇게 밴드 형태로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CA3 세포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항상 구분할 때 CA3 세포 까맣게 이렇게 해줘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나도 헷갈려요. CA3. 네. 그 다음에 CA1 세포는 어디 있나 하면 위치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열려진 삼각형 이렇게 그려진다. 요게 이제 피라미드 주체. 네,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립세포는 그릴 때 항상 동그랗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가립세포는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차별되는 세포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하면, 여 밑에서부터 뭐가 있나 하면, 자, 적으세요. 펠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시냅스를 이렇게 해요. 시냅스를 해주는 시그널이 들어가는 거죠. 이 축삭다발을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어디서 나오는가 보세요. 이 축삭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소나이널 코텍스에서 뻗어나간 축삭다발이 이쪽에 시냅스를 해요. 어디? 과립세포에. 덴테이트 자일에서 있는 가립세포에 시냅스를 해요. 이 나가는 영역이 엔소라이널 코텍스라고 하죠. 자, 약자로 적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뇌후각 뇌피질이라고 그래요. 에덴만에 지었는데 자주 이야기지만 그 책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브레인 부위가 엔소나이널 코텍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뇌후각 뇌피질. 네. 자, 그러면 엔소나이널 코텍스는 또 어디서 시그널 받나 하면 대략 크게 두 영역에서 입력을 받아요. 그 입력 받는 영역이 첫 번째 페리나이널 코텍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뭐죠? 이거 어떻게 번역하죠? 페리라이널이니까네. 그렇지. 비주위 피질. 네. 페리라이널 코텍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명한 파라히포캄팔 코텍스예요. 이건 잘 알죠? 파라히포캄팔 코텍스. 네. 이렇게 두 군데를 받아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점선으로 해갖고 박스를 칠해 주세요. 한 덩어리를 보시면 좋아요. 해부적으로 이 아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박스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요 CA3 세포에서 나와 있는 요 선을 따라갖고, 요거에서 나온 축삭이 가립세포 쪽에 요렇게 시냅스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체세포 CA3에서 나온 축삭이 요렇게 가서 요거 이렇게 시냅스를 해요. 그 다음 요거는, 자, 요거 잘 따라서 요렇게 와서 CA1 주체세포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서 시냅스 하느냐 하면 수비 칼럼, SUB. 자, 수비라는 데 왔어요. 수비 칼럼. 근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해마지각이라 그래요. 해마를 받치고 있는 지지대라고 해요. 해마지각. 출력부에 해당됩니다. 해마지각이 나오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수비 칼럼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로 가느냐? 먼머리 바디로 가요. 유두체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칠해주시고, 먼머리 바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유명한 살라믹 안타리오 누클레어스.
지상 전핵으로 갑니다. AN이라 그러죠. 안타리오 누클리어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박스로, 엔소나이널 코텍스인 이 박스로 가요. 자, 이게 무슨 회로죠? 그 유명한 파페트 회로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려놔놓고 이제 해마하고 치상해하고 덴티 자이러스하고 파페트를 어떻게 연결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 내가 조금 적어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빨간 거 적을게요. CA3 네. 이거 CA1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무수하게 많은 CA3 셀들이 있어요. 자, 잠깐 연필을 놓고 잠깐 주목해 주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CA3 세포가 갖는 아주 유니크한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주변에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0만 개 오다 있어요. 이게 30만 개 가립세포가. 인간은 거의 한 10배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최소한. 그러면 이 CA3 세포는 인접한 CA3 세포한테 가장 많은 출력을 줘요. 지금 여 그림에서는 CA3에서 CA1 이거 대표적으로 그려놨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이 부분에 무수하게 많은 수십만 개 있는 CA3한테 시냅스를 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냅스가 바로 리커런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시냅스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을 가져오고 그게 DNA 피질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거기 전체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많은 CA3를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줘 보세요. 자, 지금 미리 했는데 요거 그림은 어디 있느냐 하면 네이처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나온 그림을 제가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네이처 논문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CH3 주체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건 색깔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전체를 이해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앞에다가 우리 DNA 피질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좀 방향을 반대로 해서 그리는 겁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봐야. 방향을 반대로 그리면 그리기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방향을 마주보게 하나 그리셔야 돼요. 논문에 그대로 있는 그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이제 전두엽이고 이게 이제 후두엽이잖아요. 척두엽이고 이쪽에 DNA 피질에 무수하게 많은 주체세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려주세요. 특히 척두엽이 많죠. 척두엽이 기억을 많이 하고 전전두엽은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각 연합 피질에 무수하게 많은 저장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패턴을 다 이렇게 연결해 줘 봤어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은 뭐냐 하면 주로 주체세포의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우리 DNA 피질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이 영역들이 어떻게 이쪽하고 코릴레이션 하느냐 보시면 자, 이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CA1하고 상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놀랍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이쪽으로 다시 하나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CA1 시스템하고도 상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CA3하고도. 더 놀랍게도
이쪽하고도 쌍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연필을 놓고 잠깐 설명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다 배웠잖아요. 내가 이쪽에 나중에 다 자세히 그려줄게. 시간 없으니까 금방 이 계략도만 그려줄게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수도 없이 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감각이 올라오면 1차 체감각, 1차 시각, 1차 청각이 뭐 해주고 연합 영역으로 가고 연합 영역이 멀티센소리 가고 그다음 어디 가죠? 파페처로 가잖아요. 지금 그림은 요 파페처를 중심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소리 듣거나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 감각기관을 통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살라머스를 통해서 시상을 통해서 릴레이식에 좀 어디로 가죠? 1차 감각 피질로 가잖아요. 그럼 1차 감각 피질, 자, 이쪽에 다 있잖아요. 1차 청각, 1차 시각, 1차 체감각 이쪽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연합 시각, 연합 청각, 연합 체감각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모이면 멀티센서리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면 파페처 안으로 들어가요. 뭘 생각하면 깔때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뇌 피질은 굉장히 면적이 크잖아요. 이 큰 면적에 있는 그것들이 해마는 요만해요, 요만해. 해마 속으로 다 이렇게 감각했던 기억들이 쫙 깔때기를 타고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늘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요 회로를 도는 거예요. 돌고 나서 왜 그냥 요 장기교육 다 되어 있는데 왜 다시 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림 그릴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 여기서 파페처를 돌고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다시 연합 감각으로 한 이 하살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던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 지금 요 현상입니다. 요 현상. 지금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장기저장이 요거 들어갔다 해도 장기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들 회로를 돌고 다시 연합 감각 입력으로 갔을 때 요게 장기저장. 그래서 감각 입력은 장기저장 되는 것은 감각 연합 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걸 전전두엽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작업기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이 그림하고 매치해 보면 이건 섬찟한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딱 그냥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보고 날씨도 춥고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들리잖아요. 그걸 퍼셉션이라. 따라서 퍼셉션 되는 게 다 기억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죠? 퍼셉션 되는 것 중에 어텐션 과정을 거치고 엄청난 프로세스를 해야 다시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퍼셉션 되는 정보에 아마 0.1% 정도밖에 기억으로 안 갈 거예요. 비율로 따져도. 그러면 퍼셉션 되는 건 이 감각이 이제 다 퍼셉션 돼요. 피지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퍼셉션 된 걸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회로를 도는 거예요. 돌아가서 특히 고개 맥락에 맞게끔 차곡차곡 연결되는 영역이 바로 CA3요. 이걸 어떻게 비유해 줘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맥락에 맞게끔 연결해 준 게 잘 보세요. 이게 이 양방향 하살이 있는 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특히 이거 요거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된 게 다시 이렇게 늘어와요. 이게 다 양방향 하살입니다. 오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장기 기억으로 다시 들어가요. 예. 그걸 지금 다른 도표를 하나로 내가 그려줄게요. 이쪽 요 밑에도 한번 그려봤어요. 도표를. 이 도표 찾아내갖고 내가 한 3, 4일 동안 기분이 좋았는데, 도표 한 거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이 도표 잘 안 그려봤어요. 자, 조금 크게 그리세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자, 맨 처음 빨간 걸 하나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니셜 인코딩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퍼셉션하고
근데 지각이 딱 일어나고, 지각이 되는 거 다 인코딩 되는 거 아닙니다. 고급을 하시죠. 인코딩 과정 들어가면 이제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의 4단계 뭐라 그랬죠? 인코딩,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그 다음에 리트리블. 그 한정 초기가 이니셜 인코딩이요. 자, 일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일화 기억이요. 에피소딕 메모리요. 에피소딕 메모리. 자, 일화 기억이죠. 일화 기억이 인코딩 된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참,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기억들이 시간적 변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age of memory. 한번 따라서 age of memory. 우리나라 말 기억의 나이. 아, 진짜,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볼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억의 나이. 아, 딱 그러니까 완전 진짜 개념의 힘을 확 느껴져요. 그동안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개념 용어가 하나 탁 던져지니까네. 아, 이거 기억을 왜 나이를 안 따졌던가? 우리 다 세월 지나간 걸 따졌는데 기억은 나이를 안 따졌던가? 이렇게. 이게 바로 이 하설이 뭐냐 하면 기억의 나이요. Age of the Memory요. 기억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처음 만들어진 기억, 첫 군대 생활했을 때 만들어진 기억, 그 다음에 대학 초년생에 만들어진 기억, 쫙 기억들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강물 다발이요. 시작도 여러 시간에서 하고, 그러니까 거대한 이벤트 다발이 여러 가지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생길 것들이 쫙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종 이쪽에 오면 이 기억은 무슨 기억으로 되느냐 하면, 시멘틱 메모리가 돼요.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네, 시멘틱 메모리 돼요. 의미 기억이 되죠. 시멘틱 메모리. 이게 바로 의미 기억이에요. 요거만 자세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들 한 70, 80대 갖고 기억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처음 일화 기억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컴플리트 완벽한 컨텍추얼 메모리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서 우리나라 말 적어줄게. 이거는 완전한 맥락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억 그 자체가 하나도 가지치지 않고 통째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먹었던 그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다 떠오르지, 지금은. 근데 그걸, 이 기억이 한 일주일 시간을 나이를 묻고, 기억이 한 달 나이를 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오늘 아침 식탁에 버려졌던 일화 기억을 한번 불러보세요. 맥락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요? 아침에 김치 먹었어? 갈비찜 먹었어? 이렇게 몇 가지 안 남아요. 나중에 되면, 그게 기억의 나이가 한 10년쯤 되면, 당연하지. 그날 아침 먹었지. 아침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아침 먹었지. 이걸 무슨 기억이냐? 시메틱인 기억. 그게 의미 기억이에요. 구체적 사실은 없고, 구체적 내용은 없고, 그거에 대한 의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당연히 아침 먹었지. 이 정도밖에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단장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던 기억나잖아. 지금 해보세요.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죠. 조금만 신경 쓰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늘 뭐 먹나? 알지. 된장찌개도 있었고, 그래, 맞아. 계란 프라이 2개가 나왔어. 맞아.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계란 프라이 2개 나오는데, 우리 딸이 하나 먹고, 하나 남은 걸 내가 먹었어. 그 기억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걸 디테일하게 한 20분 동안 일어난 걸 디테일하게 다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벽한 맥락화라 그래요. 따라서 완벽한 맥락화. 완벽한 맥락화. 예. 그러니까 기억의 나이가 바로 인코딩된 기억은 완벽한 맥락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억이 단장 일주일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일요일 날 내가 일주일 전에 아침 먹었던 걸 기억 한번 떠올려봤어요. 그때부터 뭐라냐 하면 따랐어요. 탈맥락화. 탈맥락화. 네, 진짜 핵심 개념이에요.
탈맥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decontextualization이라 발음 좀 모릅니다. 자, 따라서 decontextual. 예, 그 decontextual 돼가는 과정이요.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기억이란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모든 가지가 있고 잎이 다 있는 나무고 완벽한 맥락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가을 돼 갖고 나무 잎이 뚝뚝 떨어지면 전병호가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앙상한 가지만 남아도 자, 요것도 적었어요. 완벽한 맥락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하게 accurate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정확함 적었어요. 영어로 되는데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확함. 자, 그 다음에 요걸 적을게요. 요게 뭐냐 하면 요 과정이 탈맥락화요. 영어로 적을게요. decontextualization. 자, 우리말로 하면 탈맥락화요.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렇잖아.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화기억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 맥락화예요, 맥락화. 근데 일화기억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맥락에 이게 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락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쯤 오면, 자, 잘 보세요. 이쯤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억의 나이가 조금 한 달이나 1년 먹는다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이쯤 오면 부분적, 자, 이 기가 막혀요. 먼저 적었어요. 요거에 또 격까지 하나 돼 있어요. 요렇게 가는 게 사실은, 요렇게 가는 게 탈맥락화, 부분적 탈맥락화요. 부분적 탈맥락화. 이 개념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먼저 할게요. 부분적 탈맥락화 하면 accurate 할까요? accurate 하지 않을까요? 잘 살펴 보셔야 돼요. 자, 부분적 맥락화가 accurate 할까요? accurate 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accurate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완벽한 정보를 갖지 않아도 틀린 정보는 아니요. 무슨 말이죠? 탈맥락하면 내가 오늘 아침 먹었던 반찬이 5가지를 하면 일주일 후면 반찬이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accurate해요. 이것도 accurate한데 전체 정보를 못 가질 뿐이지 accurate해요. 탈맥락화 다 일어나도 accuracy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출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인출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 오면 자, 여기서 인출을 한다 봅시다. 파이널 인출. 참 기가 막힌 게 이걸 리모트 리트리벌이라고 그래요. 리모트 뭐죠? 먼 장래에 해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 자, 내가 그러니까 1년 전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으면 1년 후에 와서 이걸 인출해 본다는 거예요. 1년 전에 형성된 기억을 지금 그 작년도 137억 년 과정을 지금 기억이 불러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불러와서 어떻게 하냐? 불러온다는 현상이 뭐냐 하면 다시 재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의 본질을 이제 여러분들 감잡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왔다는 말 자체가 작년 137억 년에서 작년 브레인 강의에서 시냅스에 대해서 강의를 한 20시간 이상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불러온다는 과정은 다시 이 과정에 재편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시점에서 부분적 뭐가 일어나냐면 재맥락화가 일어나요. 기가 막혀 이게. 요 개념을 하면 이제 기억의 비밀을 감잡을 수가 있어요. 예, 뭐냐 부분적 재맥락화가 일어나요. decontextualization. 자, 따라서요. 부분적 탈맥락화. 부분적 탈맥락화. 부분적 재맥락화. 부분적 재맥락화. 예, 분해됐다가 구성됐다, 분해됐다, 구성됐다,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갖고,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가지가 있고 잎이 많이 있어요. 원본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아침 먹는 걸 구상하면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풍부하잖아요. 완전히 돼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나이가 먹으면, 메모리가 일주일 나이가 먹으면 잎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용은 틀리진 않았다는 거. 액큐러시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을 돼가고 한 1년 지나면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지만 남아있는 그 기억이 바로 뭐냐면 의미 기억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모든 기억은 일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거는 뭐냐면 매 순간 이걸 리트리브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써도 리센털리 아주 최근에 내가 이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렇게 불러온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서너 시간 지났잖아. 아침 모은지. 아침 모은 서너 시간 지나도 아침을 불러오잖아요. 기억을. 불러오면 지금 상태로 불러온 요 기억을 불러온 이 현상이 이 기억 자체에 다시 편입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탈맥락화 과정은 아무리 진행이 돼도 정확도는 안 떨어져요. 틀린 건 아니요, 기억이. 정확함인데, 재맥락화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어서 기억을 불러왔는데, 이걸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어서부터 뭐냐면, 에러가 생겨요. 네, 기억이, 부정확해져요. 이게 두 개 섞여 있어요. 재맥락할 때마다 뭐냐면 그때 내 심적 상태에서 특히 감정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된 상태로 편입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과거라는 게 완벽히 재구성된다는 거 이제 확실히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놀라운 그림이에요. 진짜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도 동일히 마지막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부분적 맥락화가 다 진행해갖고 완벽한 탈맥락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탈맥락화. 완전히 탈맥락화 했을 때 앙상한 뼈대만 남아요. 자, 따라서 앙상한 뼈대. 그게 바로 의미예요. 무수하게 많은 우리가 일하기를 거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 보고 많은 사람관계를 하면서 마지막 됐을 때 사람에 대한 인물평도 할 수 있고 그게 의미기억이 되잖아요. 예, 의미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한 탈맥락화가 된 상태가 바로 시멘틱 메모리예요. 처음은 뭐죠? 완벽한 일하기억으로 시작해요. 일하기억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의미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의미기억은 아주 단단한 골격만 남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70 넘어갖고 80대 갖고 치매가 조금 와도 이제 이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쯤 오면, 자 보세요. 이쯤 오면 이 사람들의 일하기형은 좀 엉망이 돼가요. 점점 엄청나게 얼그러져 있어요. 계속 재구성이 되잖아요. 재구성되면 에러가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면서 아침에 뭐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시지 하면 알아. 근데 된장찌개 좋아하지. 삼겹살 좋아하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의미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기억은 쉽사리 사라져도 의미기억은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요. 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탈맥락화가 일어나고 재맥락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얼그러져 갖고 기본 골격만 남는 거예요. 일하기억에서. 예. 자, 그러면 기억의 에러를 좀 계산할 수 있죠. 자, 이쪽에 있으면 자,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일로 있으면 계속 에러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적었어요. 이쪽 탈맥락화 진행해도 정확도는 유지합니다. 이게 정확도가 없으면 의미기억은 다 틀린 기억이 되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정확도 없으면 의미기억은 다 틀리고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맥락화는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 요걸 다른 도표로 또 하나 정리해놨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요걸 요 밑에다가 뭐 간단한 이야기 있다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축이 age of memory요. 참 기가 막히죠. 따라서 age of memory. 네, 기억의 나이. 네. 자, 따라서 개념의 힘.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런 핵심 개념을 담는 그걸 딱 잡으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확 정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기억의 나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쭉쭉 몸으로 펼쳤던 거예요. 근데 기억의 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많은 것들이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기억의 나이요.
화살표로 표시된 기억이, 그러니까 처음 그러면 기억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생긴 기억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화기억 곡선을 그려드릴게요. 일화기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생길 때 굉장히 커요.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아침 묵은 반찬 개수 7, 8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화기억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탈락해 가는 거예요. 이쪽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일화기억, 다른 말로 사건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기억은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감쇄를 해요. 근데 그하고 반대로 사실기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감쇄하는 것 비례해갖고 사실기억은, 의미기억은 이렇게 증가해요. 네. 중요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으면 이게 일화기억, 에피소딕 메모리, 이게 시멘틱 메모리, 의미기억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져요. 제가 중견회사 사장님이 한 2달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입 대학생들한테는 자기는 그 신념이나 철학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꾸 넌센스라는 거예요. 각 대학 졸업하는 친구가 무슨 철학이니 뭐 의미니 그런 걸 자꾸 묻는다는 게 자기는 의미가 없다 본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는 서서히 형성되는 거예요. 적어도 6, 70쯤 돼야 50 넘어가야 이렇게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좀 빠른 사람 물론 뭐 40대부터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30대가 주역 읽고 뭐 논어명자 읽고 그 의미를 다 알았다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속을 몰아겠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의미 기억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사실 기억, 일화 기억은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일화 기억은 거의 붕괴되고 의미 기억은 아주 공고해지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 자, 근데 이 갭을 메꾸는 게 뭐냐 하면, 이어서도 이렇게 했어요. 점선을 쳐줬어요. 이렇게 양이 이렇게 돼가는 이게 일루시브리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그 허망한, 헛된 기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루시브. 자, 일루시브 메모리 왜 생기나 이야기했죠. 계속 우리가 기억을 불러오는데, 옛날 기억을 내가 불러올 때 내 심적 상태, 특히 감정적 상태나 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채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이 불러들인 해상한 기억이 다시 재편입, 따라 재편입, 분해 재편입. 기억은 계속 그런 동적 다이나믹스 과정을 갖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네. 네, 이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봅시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제가 회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회로, 워낙 중요해도 요 회로를 그려보셔야 돼요. 요걸 두 개 링크된 회로입니다. 네. 자, 그래요. 회로를 그리는데 이쪽에서부터. 네. 오케이. 자, 좋아요. 여기에 우리가 대뇌 피질, 자, 대뇌 피질에 있는 피라미드 세포. 자, 따라서 피라미드 세포, 가립 세포.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피라미드 세포가 두 축입니다. 피라미드 세포가, 자, 일단 피라미드 세포 대표적으로 4개만 그려볼게요.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진도 많이 나가야 돼요. 피라미드 세포 4개를 하는데, 대뇌 피질에 대표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피라미드 세포 4개입니다. 그러면 축삭들이, 신경돌기들이 수상가지하고 축삭이 이렇게 아래로 나 있는 거예요. 자, 4개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거 길게. 수상돌기를 조금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자, 대뇌 피질에 있는 셀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커런트. 따라서 리커런트. 네, 재입력 회로가 생겨요. 예, 애들만이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 재입력이라는 개념이요. 그 재입력이 어떠냐면 요 출력이 엑손, 축삭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자, 요 과정이 내가 굉장히 중요한 기억에서 이걸 리커런트 회로라고 하고 요런 회로에서는 어소시에이티브,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합. 어소시에이티브. 예, 결합이 일어나 버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뭐 두 개다. 야도 이렇게 꼬리가 입을 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시 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상징적으로 그냥 빠져나온다고 보세요. 자, 요거 두 개는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게 거의 뭐 140억 개 있는 셀을 대표하는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밑으로 늘어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하살표를 처리해 주시고, 점선으로 해 주시고, 중간에 이제 많은 그 길이 연결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쯤 와갖고 야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선을 나오는 거예요. 쭉 연결돼갖고. 자, 이걸 받는 게 뭐냐면 덴테이트 자이러스에 있는 과립세포들이요. 네. 자, 요거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어요. 요 선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거도 대표적으로 3개만 그릴게요. 하나, 둘, 셋. 과립세포, 뭐 적어도 한, 인간 같으면 100만 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100만 개 되는 이 생명 3개만 대표로 그리는 거예요. 과립세포. 자, 이 과립세포들이, 자, 요 축삭들은 칼라 다르게 해주세요. 지금, 연결해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야들은 이렇게. 또 하나는 다른 색깔로. 또 하나는 다른 색깔로.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축삭이. 자, 이렇게 나오면서 야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조금 길게 빼내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작별 해야 돼요. 오늘 진도 다 하려면 적어도 한 6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 자, 요렇게 갔는데 여기서 만나는 게 뭐냐면 누굴 만나죠? CA3. 그렇죠. CA3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요걸 만나는 거예요. 요렇게 왔어요. 자, CA3 두 개만. 자, 빨리 하겠습니다. CA3 두 개를 만나요. 만나 CA3하고 시냅스를 해요. 그리고 CA3는 다시 이쪽으로 긴 축사까지를 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 코레트랄. 예, 세포 코레트랄을 내고, 저 세포 코레트랄을 내는 요 가지가, 격가지가 요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과립세포 위에 있는 이 시냅스 정도까지도 이렇게 평형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속도 좀 내시고. 네. 자, 그 다음 여기서 만나는 세포가, 주세세포가 뭐죠? CA1이요. CA1. CA1은 뭘 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 뭐라 그랬죠? CA1 하는 중요한 역할. 줄줄 나와야지. 그러니까네. 그렇지. 패턴 컴플리션. 자, 패턴 완성. CA3는 패턴 세퍼레이션. 자, 따라서 패턴 세퍼레이션. 패턴 완성. 특히 패턴 세퍼레이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기억이 뭔가를 이해하는 용어 중에 이런 거. 자, 따라하세요. 우산, 신발, 파킹. 공통점 뭐야? 따라서 우산, 신발, 자동차 파킹. 백화점에서 파킹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식당, 우리 연구소 식당이 한 2,000명이 묵을 수 있는 식당인데, 식당에 가면 우산 쫙 꽂아 놓잖아요. 내 우산 어디 있어? 잠 따라서 내 우산 어디 있어? 예. 그 다음에 인기 있는 맛집에 가갖고 식당에 들어가서 신발이었는데, 내 신발 어디 있어? 따라서 내 신발 어디 있어? 내 신발 어디 있어?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잘하시네.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죠? 무수하게 많은 신발 중에 내 신발, 무수하게 많은 자동차 중에 내 자동차, 무수하게 많은 우산 중에 내 우산. 따라서 패턴 세퍼레이션. 패턴 세퍼레이션 못하면 매주 우산 사야 돼요. 아시겠어? 식당 가서 신발 자주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턴 세퍼레이션 핵심 뭐냐면, 잘 들었어요. 무슨 패턴이 뭐 아예 유별나게 뭐 다른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물건끼리 색깔마다 다르잖아. 우산 색깔마다 다르다든지 자동차 같은 거 같은 종류에서 따라서 유사한 종류에서 내 걸 특별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패턴 세퍼레이션이에요. 이거 안 되면, 자, 따라서 이거 안 되면, 이거 잘 되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정확한 내과학적 데피니션이 총명한 사람 데피니션이 있어요. 패턴 세퍼레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그 과정. 그게 어디서 한다? 패턴 세퍼레이션? CA3. 자,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패턴 세퍼레이션 원리만 다 이해하시면 이제 평생 총명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자, 이제 드디어 요 CA1은 뭐 한다 그랬죠? 패턴 완성입니다.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패턴 완성. 자, 패턴 완성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Q. 그렇죠. 따라서 파살 Q. 네, 컴플리트 Q. 네, 개념만 따라오면 돼요. 공부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지 마세요. 개념, 핵심 개념을 따라가면 내용은 우리 인지망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투리 쓰잖아.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말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투리는 단지 그 가족들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쓰던 말의 액센트의 순서예요. 액센트가 사투리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빨리 공부하는 방법은 핵심 개념어, 따라서 액센트, 핵심 개념어, 핵심 개념만 완벽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서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대충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개념이라는 모든 인지망의 그 연결 마디코에 해당돼요. 네. 오케이. 자, 예. 자, 요게 이제 CA1입니다. CA1에서, 자, 이제 다 갑니다. 자, 따라가세요. 자, CA1에서 이제 갑니다. 자, 완성을 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그대로 올려주세요. 올라가요. 자, CA1하고 어디 연결돼 있죠? CA1하고 이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요 그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게 다른 논문이에요. 이 논문 다른 논문, 이 논문 다른 논문이에요. 제가 두 개 링크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소시에이션. 예. 어소시에이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 완전 다른 논문인데 내가 우리 좋아하는 바로. 이게 여러분들 파워풀합니다. 이거 수첩에다가 딱 정의를 하는데 요 페이지는 저거 그리고 요 맞은편에 저거 그리면 이게 A란 논문, 이게 몇 년 후에 나온 B란 논문이지만 내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결합해버리잖아요. 창의성이 딴 거 아닙니다. 수첩이 창의성이에요. 네, 딴 게 창의성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올라갈게요. 올라갑니다. 자, 이거 다 그릴 필요 없이 점선으로 무수하게 많은 그 연결이 있겠죠?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쯤 와갖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진도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 선을 좀 길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CA1에서 나온 이 축삽들이 쭉 해서 많은 이력을 거쳐갖고 심피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됐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 됐죠? 일단 연필 놓고, 진도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순간이에요.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이래 놓고 보면, 이 대뇌 심피질에 있는 우리가 감각, 입력, 갓 들어오는 퍼셉션 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해마의 회로를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 보세요. 쭉 와서 이렇게. 자, 따라서요. 심피질. 치상회. 그 다음에 CA3. CA1. 다시 돌아가는 거. 네. 그럼 요 오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쪽에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자, 이 패턴들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쭉 해갖고 따라서 패턴 분리. 이렇게 와서 패턴 완성. 그 다음에 디코딩 돼서 출력돼서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장기기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있는 이 자체를 장기기록으로 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 퍼셉션이 들어온 거예요. 굴비 엮어놓는 생각 가장 좋아요. 굴비 하나 이렇게 하면 수마리 쫙 엮여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따라서 꽁치 한 두름, 굴비 한 두름, 멸치 한 두름,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멸치, 꽁치,
이런 것들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죠? 꽁치는 꽁치끼리 연결 계속 해줘야 되고, 멸치는 멸치까지 연결해주는 분리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으로 저장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자, 따라서 리커런트. 리커런트가 딱 두 군데서 일어나요. 리커런트가. 자, 먼저 리커런트 일어났죠. 일단 리커런트. 리커런트란 말은 출력이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출력이 와서 다른 도로로 가는 게 아니고, 출력이 다시 자기로 들어가 버려요. 기억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 하냐면, 따라서 어소시에이션. 연합한다 그래요, 연합. 자, 어떻게 연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돌아갔고, 요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나오는 두 개도, 점 찍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리커런트가 돼버려요. 대뇌 폐지는 엄청난 리커런트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놀랍게도, 이 해마에서도 리커런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군데 리커런트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억을, 세퍼레이션하고 기억을 만들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리커런트가 일어나요. CA3에서, 요 선을 좀 길게 해주세요. 리커런트는, 자, 자기 출력이 자기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요 출력이 이렇게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도 자기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리커런트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가 돼요. 이것도 어소시에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적어드리고 내가 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과립세포. 과립세포고, 요게 CA3고, 자, 이게 CA1이고, 자, 더 중요한 거는 CA3에서는 패턴 분리가 일어나고, CA3는 패턴 완성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색깔 3개를 칠했는 이게 뭐가 나냐 하면, 이게 바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색깔 3개를, 요렇게 해서, 요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3개의 다른 과립세포라는 거예요. 과립세포가 제너레이션 돼요. 누로제네시스가 일어나요. 따라서 누로제네시스. 놀란 사람 없네. 자, 따라서요. 누로제네시스. 자, 연필 놓고. 연필 놓고. 그냥 쭉 하면, 따라서요. 쑥 들어오면 쑥 버린다. 쑥 들어오면 쑥 버린다.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스탑 안 하기 때문에, 액센트를 안 주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정보를 차별 안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누로사이에서 그 대원칙이 뭐냐 하면, 대뇌 신경 시스템은 누로는 새로 안 생겨요. 자, 따라서 누로는 새로 안 생긴다. 뉴런은 새로 안 생긴다. 누로는, 이건 거의 지금 최근까지 절대 원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 걸리고 이쪽이 다치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놀라워 하잖아요. 회복이 물론 조금씩 되긴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쪽은 안 돼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손이 잘리고 피가 막 흐르고 신경이 잘리잖아요. 이거 신경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거는 재생이 돼요. 이거 왜 그랬죠? 작년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이 수반세포기 때문에 독립체산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쪽은 뭐죠? 올리고텐트로사이트가 연결해주는데 수십 개의 뉴런을 같이 연결해줘요. 그래서 탈라면 야들이 엉켜져요. 그래서 이쪽은 재생이 안 돼요. 또 재생이 안 된다. 재생이 안 된다. 이거 99%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브레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어갖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난다 보시면 돼요. 계속 디그레데이션 밖에 안 돼요. 조금 완화할 정도지. 뭐 이거 뭐 간단했을 것도 이게 새로 뭐 뉴런이 막 생기고 그랬으면 치매라든지 이런 거 뭐 우리가 그리 걱정 안 하지. 치매나 알츠하이머 왜 걱정하는가? 이거는 퇴행성 질환이요. 꼼짝할 수 없이 한 길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엉켜붙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응집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시면. 자, 우리 보세요. 팔뼈 엄청나게 부러져도 다 재생되잖아요. 여기 뭐 실제로 막 엄청나게 하상 입어도 다 대충 재생되잖아요. 우리 석 선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 해군인가? 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체가 재생되는 게 얼마나, 그분 총알 몇 방 맞았어요? 그냥 영웅적이었잖아요. 총알 아마 한 10개 맞았을 거예요. 보통 그건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딱 와서 하니까는 재생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근데 우리가 만약 이쪽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인류적으로 가장 암담한 거는 뭐냐, 어쩔 수 없는, 진짜 우리가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쪽이 되면. 그래서 이게 거의 100년 이상 이쪽 DNA에 대해서는 이게 신경이 망가지면 재생은 아예 그냥 잊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늙어갖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99% 진실이에요. 저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여기 유명한 분한테 전화해갖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묻고, 어쩔 수 없어요. 브레인 아무리 공부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자, 졸지 마시고, 뒤에. 졸지 마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브레인 시스템에서 신경이 새로 생기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지금 한 40년쯤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서는 긴가민가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뉴런이 새로 생기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디? 딱 두 군데 있어요. 네, 첫 번째 어디냐 하면 후각세포요. 후각신경세포 새로 생겨요.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후각으로 가는 노스트랄 노스트랄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발견돼서 이주하는 피나무 떨어지고 이주하는 사람들처럼 새로 뭐냐면 서버 벤트리큘라 존, 따라서 서브 벤트리큘라 존, SVG라 그래요. 쪽에서 SVG 서브 벤트리큘라 존에서 신경세포가 새로 생겨갖고 이게 계속 분화되면서 이 후각까지 가면서 후각이 계속 재생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해마의 지상세포예요. 해마의 지상세포의 가립세포가 세상에 이게 재생이 아니고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줄기세포 알죠? 줄기세포처럼 가립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쥐한테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연구가 집요하게 됐는지 알아요? 전자현미경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걸 조사한 것이잖아요. 1960년대부터. 이쪽에 논문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확실해요. 가립세포가 생기는데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설마 이건 믿기지 않은 사실이다. 가립세포, 이 지상해에서 가립세포가 생긴다. 그래갖고 전자현미경 사실 조사했더니 쥐한테는 확실히 생기고, 그럼 사람한테 생기느냐? 생겨요. 예. 그럼 얼마나 생길까? 예. 숫자까지 논문에 나와 있어요. 와, 세상에. 보통 성인이 하루에, 이거는 따라서 어덜터. 이 개념 아셔야 돼요. 어덜터 뉴로제너시스, 어덜터란 말 꼭 붙여줘야 돼요. 갓난아기 때 그렇게 태아성 막 생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겼다가 한 2살 때까지는 왕창 죽어나가요.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안 생기는 어디든지 안 생긴다 알고 있었는데, 해마의 가립세포가 어른이 돼도 하루에 700개는 생겨요. 적어놓았어요. 700개 가립세포 per day. 논문에 나온 숫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이거 박자세 회원들한테 주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그 후로 이제 가립세포가 생기는 거, 저는 계속 그 논문 읽다 왔는데 지금 그래서 아직도 흥분돼 있어요. 그 논문 읽다 와서. 가립세포가 새로 생기는데, why?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거의 100년 이상이 뉴런이 안 생긴다는 거는 철칙이었는데, 가립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당혹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생기지? 후각은 굉장히 진화적으로 초기고 원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부해버렸는데, 가립세포 때문에 해마에 이게 뭘 하느냐? 최근에 서서히 명하게 아직도 초기의 논문을 보면 논란이 많아요. 이 새로 생긴 확실한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니까 브레인 전체에서는 생기는 건 예외가 없었는데, 이 생기는 걸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뭔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서서히 지금 논문 쪽에서는 싹 들고 나오는 첫 번째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따라서요. 패턴 세퍼레이션. 충격적이에요. 따라서 패턴 세퍼레이션. 패턴 세퍼레이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억 과정에서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개념이 패턴 세퍼레이션이에요. 자, 따라서 우산, 자동차.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자기 신발, 우산, 자동차 섞여갖고 잊어버린 사람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패턴 분리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어제도 꼭 또 예를 들어주면 그건 너무 흔해요. 언제 그러냐 하면요. 몸 상태가 안 좋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뭘 이렇게 하면 신문을 봐도 내가 신문 쭉 봤는데 뭘 봤는지 모르고 뭘 나왔는지 그런 게 정상이 또 계속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가립세포가 생기는데 평균이 700개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적게 생기고 많이 생기고 이 플락츄에이션이 심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적게 생긴다는 게 결정이 드러났어요. 그 결정적으로 뭐하고 있냐면 코르티코이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르티코이드 농도가 많으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코이드 많이 올라오잖아요. 포당 분해하기 위해서 팍 나와요. 포당 때문에 팍 나와요. 스트레스의 가장 밀접한 지표는 코르티코이드예요. 코르티졸, 따라서 코르티졸. 네, 코르티졸인데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지더니 가립세포 생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BDNF가 적게 나오면 확 떨어져요. 이제 조금 공부한 사람들 감 잡을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이야기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스트레스 없고 몸이 건강할 때, 아주 생생할 때 들으니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때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선임들 그렇게, 뭐냐면 조철이란 말 써요. 조철. 예. 그게 뭐냐 하면 명료하다. 세세란 말 써요. 소세원 할 때 세자, 그런 세자입니다. 예. 세세하다는 말 써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그 다음에 그 조철이라는 말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아주 찬 겨울날 그 투명한 공기에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조철이에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스님들 하면 명료하게 타 보인다는 거예요. 예, 예. 뭐냐면 두두 물물이 아주 명료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상태냐 하면, 완벽한 패턴 세퍼레이션이 일어난 과정이에요. 애매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만상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에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련의 흐름이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아침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인사 어감이 조금 이상해? 근데 대충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디텍트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저 말 속에, 감 잡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아주 명철하다 그랬다. 명철. 예. 그 한자로 명철하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패턴 세퍼레이션이 아주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분류가 완전히 다른 것들은 분류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체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항상 잊어버리는 게 우산, 자동차, 신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왜 헷갈리느냐 하면 유유상종이요. 비슷한 거 속에 있기 때문에 패턴 분류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그 정서를 빨리 디텍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은 하나의 유유상종한 흐름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는 단어를 던졌을 때 그 어감, 액센터, 약간 뉘앙스를 이렇게 변형시키잖아요. 그걸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총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패턴 세퍼레이션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이 가립세포에서, 자, 요게 바로 뭐냐 하면 가립세포가,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립세포가 하루에 700개. 그 700개 일어나는 그 역할이 뭔가 봤더니 700개 전체가 대부분 하는 역할이 새로운 사건을 기억하는 과정이잖아요. 새로 생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성 레이트가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새로운 사건을 저장을 잘 못하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일화기억이 감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화기억은 전적으로 그 순간 새로운 기억이잖아요. 일화기억이라는 게. 예. 자, 그래요. 요거는 색깔 달리 했는 거는 새로운 뉴런이 생겼단 말이에요. 뉴로제네시스. 참 놀라운 단어죠. 뉴로제네시스에 대한 러닝이에요. 러닝 과정이에요. 신경 재생이 일어나요. 신경 재생이란 말은 아니에요. 재생은 틀렸어요. 재생은 끊어진 게 다시 생기는 건지, 이거는 완전히 새로 생기는 거예요. 뉴로제네시스. 예. 뉴로제네시스. 신경 생성이죠, 그냥.
신경세포, 과립입니다. 과립세포. 과립신경세포 생성에 의한 학습이요. 학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갖고 공부 못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못하죠. 왜냐하면 우울증 걸리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그 공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돼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은 90대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충분히 있었잖아요. 숫자는 적지. 굉장히 적지. 굉장히 적지.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가립세포에, 자, 따라서 가립세포. 네, 신생 가립세포. 하루에 700개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자, 그럼 가립세포, 자, 그럼 패턴 분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도식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패턴 분리라는 거는, 자, 이쪽에서, 좋아요. 자, 여기에 주체세포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주체세포가 3개가 있고, 대표적으로, 밑에도 주체세포가 3개 있다 합시다. 이 그림은,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가립세포가 하나 있을 때, 자, 기억을 만드는 거요. 기억을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교과서에 없습니다. 아직 뭐, 에릭 켄달의 책에도 이게 안 나와요, 이 그림이. 예. 전부 다 논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가립세포 하나가 주산세포하고 연결돼갖고 이제 기억을 이제 형성하는 과정이요. 인코딩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와, 놀라운,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맛있는, 특히 뭐 이럴까. 맛있는 과일을 먹었는데 이 과일이 새로운 과일이야. 뭐. 그럼 이 과일이 뭔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가립세포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가립세포가 딱 안 생기면 새로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뭐 결혼식披露宴에 갔는데 새로운 과일이 나왔어. 와, 맛있어. 이거 어디서 나왔어? 필리핀에서 왔는 과일인데 이름 몰라. 누가 이야기해줬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제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가립세포가 안 생기면 옛날에 기존 기억을 잘라내고 대신 이 기억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뭐냐 하면 카타스트로픽 인터페어런스를 갖고 신경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도. 재난이자 카타스트로픽이라면 대규모로 잘라내고 새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책을 보면 대뇌에 왜 신경세포가 새로 안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대뇌 신경세포에 새로 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기존의 연결망을 다 얼그러 떨어져야 되잖아. 새로 생기면. 자기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 기존 형성된 걸 이거 장기 유지하기 위해서 대뇌 피질에 새로운 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딜레마를 피하는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새로운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다른 의미입니다. 이 전체에서도 물론 다른 종류의 사건이 벌어지긴 한데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화기억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가립세포가 새로 생겨갖고 새로운 사건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야, 원더풀해. 저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금 막 얼굴에 지금 막 빛이 막 나와. 내가 알아. 막, 봐, 이 얼굴 보니까 이 공부 좀 한 사람들 알아. 요 앞질하는 사람들. 그냥 막 얼굴에 막 한이 씩 막 나는 거야. 이제 알았다는 거야. 공부해봤으니까. 너무 간단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공부의 묘미를 알려면 그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는 묘미를 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전 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대뇌 피질에 그 주체세포가 새로운 기억을 담당한다면 기억을 담당하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여기에 100개의 세포가 기억을 망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가 기존의 기억도 다 얼굴 떨어져야 되잖아.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니까. 전제는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면 기억을 이어서 새로 하면 안 돼요. 하면 옛날 기억이 다 얼굴어져 버려요. 왜곡이 돼 버려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걸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큰 딜레마였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 딜레마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냐면 이쪽은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는데 해마의 지상에서 가립세포라는 세포가 새로 생겨갖고 그러면 야들은 뭘 담당하고 봤더니 새로 생긴 세포가 새로 들어오는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려줄게요. 네. 기가 막혀요. 또 다시 그려줄게요. 이제 이거 이해했으면 또 다시 그려봤어요. 주체세포
피라미드 세포를 대표로 3개를 그려주는 거예요. 세 개 그려주고, 요거에 가립세포. 가립세포 쪼맨합니다.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기억한 거예요. 지금 넣어놔. 하나만 일단 그려줬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강의는 60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항상 잘려갖고. 자, 보세요. 요거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하나가 있고 안 생긴다 하면 기존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개인의 피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갖고 새로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가립세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기존에 하나가 있고, 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그럼 연결망이 어떻게 될까요? No problem. 왜 no problem이냐면, 새로 생긴 가립세포가 새로운 기억을 담당하게 주면 돼요. 그럼 옛날 기억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야. 자, 그려줘 보세요. 놔두면 이렇게 놔두면 돼. 연결만 하나도 안 틀어져. 그 대신 새로 나온 사건, 내가 새로운 열대과일을 봤단 말이야. 그 새로운 사건이야. 새로운 사건은, 자, 주체세포 하나도 새로 안 생기잖아요. 안 생겨도 이렇게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로 생긴 가립세포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기억이 왜곡이 안 되는 거야.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더 열심히, 박자세훈처럼 학구열이 막 넘쳐갖고 또 새로운 걸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립세포, 그런 사람들 하루에 700개가 아니고 한 1,400개 정도. 박자세 수첩 일주일에 다 쓰는 사람은 한 4,000개 정도. 그걸 한 5년 정도 하는 사람은 매일 그냥 한 5,000개 정도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되면 그 사람들은 뭐 90, 100살 될 때까지 계속 학습 능력이 유지되는 거야. 단, 몸 훈련해야 돼. 몸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몸이 튼튼해져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생겼을 때, 자, 빨리 그려주세요. 이 개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그려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액자로 만들어갖고 집에다가, 책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넣어놓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는 뭐에 맞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가립세포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새로운 가립세포가 이렇게 또 연결해주면 돼요. 얼마든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 공부해주겠다는 거야. 다 기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이 과정이에요. 기가 막히죠. 박혀졌어요. 가립세포가 새로 생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로를 안 바꾸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 밝혀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 가립신경세포 생성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는 그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 패턴 분리는 어떤 양상이냐 하면 그것도 한번 그려줘 보세요. 패턴 분리라는 게 요 그림 하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네오코텍스 심피질을 합시다. 심피질에, 자, 뉴런들이, 자, 동그랗게 표시할게요. 뉴런들이 A, B, C, D, E, F. 대략 6개의 뉴런을 상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각각 뉴런 이름이, 자, A, B, 이거 화살표를 표시해줘야 돼요. 이 개념도니까 화살표 표시입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요렇게 오는 게, 요 방향으로 오는 게, 자, A라는 세포, B라는 세포, C라는 세포, D라는 세포 합시다. 자, 그런데 요걸 또 요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요렇게 매칭을 씹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매칭 씹혀주면 요거는 뭐죠? C 그대로고, 요거는 뭐죠? D. 그 다음에 E,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오코텍스 심피질이요. 심피질에 있는 거가 덴테이 자이러스 지상해로 가면, 지상해는 이제 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면 지상해가 요만하다 하면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A, B, C, D 요거가 요렇게 컨버지 하는 거예요. A, B, C, D. 그래서 여기 하나의 가립세포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해갖고 요것도 동일하게 C, D, E, F. 요렇게 오는 요거가 또 하나의 세포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턴 세퍼레이션이에요. 자, 패턴 세퍼레이션 무슨, 이게 개념들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이게 덴테이트 지상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좀 적어줄게요. 덴테이트 자이러스요. DC라 약자로 적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연필 놓고, 주목하세요. 패턴 분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쪽 세포는 100억 개 단위고, 이거는 뭐 예를 100만 개 단위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쪽에는 C하고 D가 이 패턴에도 속하고, 이 패턴 두 개 다 패턴에 섞이잖아요. 어소시에이션 돼버린 거, 연결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분리돼버렸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메커니즘이 아니고, 일로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망고라는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느낌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피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다른 수박을 먹었을 때 느낌을 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공통으로 두 개 들어가 있지만은, 심피질에서는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불러올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리되잖아요. 이 패턴하고 이 패턴이 분리되잖아요. 네. 거기에 감을 다시 그려주면 명확할 거예요. 심피질에서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자,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그리세요. 심피질에서는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A, B, C, D, E, F라는 뉴런들이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쪽에서는 무제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또 이렇게도 네.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패턴 분리 안 돼 있는 거예요. 패턴 분리 안 돼 있는 걸 이렇게 적은 가립세포하고 링크되면서 패턴이 요거 자극하면 요 패턴, 요거 자극하면 요 패턴, 패턴이 분리되는 거예요. 요게 패턴 분리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패턴 왕성하고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자, 요게 심피질의 일반적 양상입니다. 네. 그렇게 무슨 말이죠? 자, 이걸 내가 다시 일반적으로 주목해 보세요. 심피질에 있는 기억은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요. 자, 기억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한 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한 덩어리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오버랩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 탁 건드리면 쭉쭉 해갖고 이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자, 그 다음에 요 과정을, 가립세포하고 요 회로 워낙 중요한데, 다시 다른 걸 하나 그려볼게요. 가립세포. 자, 요걸, 자, 빨리 따라오세요. 자, 요거에, 이쪽에 빨리 합시다. 요쪽에 엔소나이널 코텍스에 있는 뉴런이 갑시다. 엔소나이널 코텍스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가서 어디 시냅스 하느냐 하면, 뭐죠? CA3하고 시냅스를 하죠. CA3하고 시냅스 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CA1으로 가죠. CA1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비 칼럼으로 와요. SUB. 수비 칼럼에서 대략 출력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회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단치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일반적인 연결 회로예요. 네. 그래서 자, 빨리 하겠게요. 요게 이제 CA1. 이게 이제 정상인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도 적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다시 읽을게요. 이게 패턴 분리예요. 여기가 패턴 완성이에요. 좋아요. 자, 속도. 자, 좀 빨리 갑시다.
자, 요게 일반적으로 굵기를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 누로 연결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뭔지 모르지만 분자적 메커니즘에 에러가 생겨갖고 단백질 생성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 회로를 다시 하나를 그려주세요. 빨리 이쪽에다가. 자, 엔소나이널 코텍스 이렇게 있고, 엔소나이널 코텍스에서 요거다 좀 적어줄게요. 혹시 또 모르니까는. 요쪽에 요걸 해갖고, 요거 엔소나이널 코텍스입니다. 이쪽이. 엔소나이널 코텍스 중에 요 가까이 있는 걸 미디알 엔소나이널 코텍스라 그러고, 이쪽에 있는 걸 레터럴 엔소나이널, 이걸 또 나눠줍니다. 네. 또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엔소나이널 코텍스에서, 자, 그대로 적어줄게요. 자, 주체세포 CA3로 가고, CA1으로 가고, 출력 부인 수비칼럼, 헤마 지각으로 가고, 출력이 나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CA1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수비칼럼하고도 일단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잠깐 놓고, 연필 놓고, 자, 좀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뭐냐면 조현증에 걸린 사람을 내가 한 모사를 한번 해볼게요. 흔히 이제 이렇게 길가에 가다 보면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 이쪽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저는 일부러 그런 데 있으면 가까이서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본 걸로 그대로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가야 돼. 학교에 가야 돼. 갈매기. 감자. 가야 돼. 학교에. 갈매기, 감자. 자, 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한번 그런 유심 보세요. 뭐냐면,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발음이 정확해요, 첫 번째. 중얼거리는 것 같지만 가까이 들어보면 무슨 말이 들려요. 다 들어보셨죠, 하면서? 들려요, 무슨 말인지. 그게 뭐 외국말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해요. 그 다음에 나는 학교에 간다. 정확히 문장을 이야기해요, 어떤 데는.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러다가 갈매기가 나와요. 근데 그냥 갑자기 또 감자가 나와. 그러다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언어 발성 기관이나 저 명사, 동사 다 틀린 거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따라서 맥락화. 네,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자, 첫 번째, 내가 했던 그 말 다시 한번 보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어를 쓰는데 무슨 단어가 나올지 예측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문장하고 이 단어가 하나도 명확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분출이에요, 분출. 너무나 분출. 자, 따라서 분출. 네, 분출이 바로 뭐냐면 계속 중얼중얼 하잖아요.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면 계속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돌아가고 있나 하면 패턴 완성이 무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뭐냐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패턴 완성. 패턴 완성 핵심 뭐였어요? 핵심 키워다가 Q잖아요. Q. 따라서 Q. 파살 Q. 컴플리트 Q. 예. 컴플리트 Q 주면 누가 찾아가지? 파살 Q마저도 정상인 다 찾아가잖아요. 예. 무슨 무슨 과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베트남 갔을 때 먹었던 과일이 뭐죠? 내가 좋아했던 거.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불리안. 전 불리안 이야기해도 그날 아침 풍경이 기억이 나요. 우리 이게 감탄하는 사람 보세요. 진짜 우리 기억나죠? 그날 저녁에 과일 얼마나 많이 샀어요. 과일 4만 원치 샀더니 과일 종류 한 10종류를 서너 사람이 누워시 들고 온 거예요. 호텔에서 아침에 다른 음식 하나도 안 하고 그 과일만 테이블에 쫙 펼쳐놨어요. 한 10종류, 10대 과일을 이렇게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회갑 잔치상처럼 해놔놓고 선수들이 한 10명이 등장을 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없이 그 10대 과일을 그날 아침 먹었던 거는 저 평생 못 잊어요. 간 사람도 여기 있어요. 몇 명. 그날 그 풍경이 참 살면서 그렇게 흥겹고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날 풍경이. 저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자, 파살큐. 너는 언제든지 두리안만 이야기해도 그날 아침 풍경을 1시간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따서 패턴 완성. 이게 패턴 완성이에요. 파살큐마저도
자기가 경험했던 일화 기억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 기억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근데 이게 별 조건 없이도 자발적으로 무제한 일어나는 사람이 예, 조현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내가 그 파셜 Q라도 조합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Q도 안 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Q도 안 줬는데 자발적으로 패턴이 막 그냥 연결되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뭐 잡히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쪽은 패턴 세퍼레이션이 아예 안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발견됐어요. 예. 옛날부터 제가 자료를 모으면서 그 유심 봤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현증, 이제 국회에서 조현증을 이름 바꿨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조현증인데, 조현증 그쪽 그 자료에 보면요. 이걸 앓은 환자의 해마 사진이 있어요. 그 전형적으로 합니다. 해마 크기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특히 줄어드는 부위 어디냐면, 덴테리 자이러스예요. 이제 잡히는 거 있죠? 이제 잡히는 거예요. 치상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립세포가 아예 안 생겨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뭘 못한다? 따라서 패턴 분리. 네, 패턴 분리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패턴 분리가 안 된 상태니까 자극이 들어오면 전부 다 덩어리져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거 분리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분자 메커니즘적으로 밝혀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림에서 조현증